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38강 19번 벌레와 뱀의 관련자에 이어서 20번 새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어조사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뱀이 구불구불 사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조사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기다란 뱀이 구불구불 사린 것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어조사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조사야는 기다란 뱀이 구불구불 살인 것을 상형한 글자로 뱀처럼 입김이 구불구불 피어오르며 말을 하거나 끈 맺는 것을 나타내는 일, 어조사라는 뜻이며 보기로 농자 천하지 대보냐가 있고, 발어사로 쓰여 이 또한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무방이 있고, 뱀의 상형자이므로 3. 뱀 또는 구불구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어조사야, 또한야, 뱀야, 구불구불할 야입니다. 다음은 땅지, 묻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고 낮은 산 언덕과 그리고 산 골짜기가 이루어진 그런 땅의 그림이 있습니다. 땅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흑토변의 어조사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땅의 뜻을 나타내는 흑토변의 구불구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야, 뱀야를 결합하여 땅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땅지는 땅의 모양이 들판과 언덕과 높고 낮은 산으로 이루어져 굴곡진 것을 구불구불한 뱀에 비유하여 1. 땅이라는 뜻이며 또 묻히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천지가 있고, 땅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곳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지점이 있고, 땅이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되므로 3. 바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땅지, 묻지, 곳지, 바탕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조사야는 기다란 뱀이 구불구불 살인 것을 상행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화했는데요. 먼저 치켜 꺾은 갈고리하고 그리고 한 획을 내리고서 꿰고 그리고 새 가슴 모양을 결합하여 어조사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땅지는 흑토변에 곧 이 땅이 뱀이 구불구불한 것처럼 높고 낮은 그런 산 언덕과 골짜기와 그리고 들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어서 땅지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지지사 뱀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섯째 지지사 뱀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뱀이 기어가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여섯째 지지사 뱀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여섯째 지지사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봄이 되어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상징적인 이 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시가 있고, 지지로 쓰여 일 여섯째 지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사년이 있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뱃속의 삶 태아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여섯째 지지사 뱀사 태아사입니다. 다음은 모일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세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일집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새 떼지어 모일 잡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새 떼지어 모일 잡에 새추가 세 개인 모양을 획줄임하여 새추 하나만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모일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 떼지어 모일 잡은 새추의 새추와 새추를 합하여 여러 마리의 새가 떼지어 모인 것을 나타내어 1. 새 떼지어 모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모일집은 많은 새가 떼지어 모여 나무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 1. 모인다,
또 모은다는 뜻이며 보기로 집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일집, 모을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섯째 지지사 뱀사는 뱀이 기어가는 것을 상징한 글자인데요. 이 가로 긋고 그리고 가로 긋고 새 가슴 모양을 결합해서 뱀사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는 몸기가 있습니다. 몸기는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결합하는 곳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미는 두 글자의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가슴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면은 이미이입니다. 다음은 모일집입니다. 모일집은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이 해서에서는 세 줄을 획줄임하여서 하나만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에 모여 앉아 있는 것처럼 모인다 또 모은다는 뜻에서 모일집, 모을집입니다. 다음은 이를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은 하늘에서 새가 날아 내려와서 땅에 이른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높은 하늘에서 새가 날아내리는 것을 나타내었는데 이 부분이 꼬리 부분이고 그리고 날개와 몸통 부분이고 제일 밑부분은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근 한 획은 땅을 가리킵니다. 해서에서도 이 소전에 새가 날아내리는 상형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의 뜻을 나타내는 한의를 결합하여 이를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를지는 새가 높은 곳에서 날아내려와 땅에 이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금이 있고 정성이 도달할 수 있는 끝에 이른 것을 나타내어 이 지극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극이 있고 어떤 계절이 돌아오니 절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를지, 지극할지, 절기지입니다. 다음은 방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방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방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이를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이를지를 결합하여 방실 집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방실은 집에 이르러 사람이 머물러 사는 곳이 방 또는 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신뢰가 있고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이 아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실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방실, 집실, 아내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를지에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새가 높은 하늘에서 날아 내려와 땅에 가까이 온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맨 밑에 한 획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에 이른다는 뜻에서 이를지입니다. 다음은 방실집실입니다. 방실집실은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나가 놀다가도 다시 집에 이르러서 머물러서 쉬고 또 밥 먹고 잠자는 것이 방이라는 뜻에서 방실 그리고 집실입니다. 다음은 안이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안이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한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새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상징한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하늘을 가리키는 한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소전과 대전의 새가 날아오르는 모양이 해서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안이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이불은 새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어 아니 또는 아니다는 뜻이며 보기로 불가가 있고 날아가 버린 새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불량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이불은 낱말에 머리에 얹혀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 낱말에서 안이불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을 첫소리로 하는 글자가 오면 안이불의 발음은 부로 됩니다. 보기로 부동이나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이불을 부로 읽는 경우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훈과 음은 안입을 못할 불입니다. 다음은 부정할 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단연코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정할 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안이불의 몸 안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안이불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부정할 부, 아닐 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부정할 부, 나쁠 비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부정한다, 또 아니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정이 있고,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이 나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부정할 부, 아닐 부, 나쁠 비입니다. 이 글자에서도 나쁘다는 뜻으로 쓰일 때 비로 읽고 쓴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이불은 이 가로근 한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 모양을 상행하여 새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니 결국 보이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안이불이 되었습니다. 부정할 부, 나쁠 비는 안이불을 글자 위에 나타내어서 아니라고 입구,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부정한다는 뜻이 되어서 부정할 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리부 떼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떼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리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가를부의 고으릇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가를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으릇방을 결합하여 무리부 떼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를부는 여러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져 격렬한 토론을 할 때 침방울을 튀기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잘잘못을 판단하여 이를 가른다, 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무리부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리하게 지역을 갈라서 여러 고을로 나누듯이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일, 무리 또는 때라는 뜻이며 보기로 부대가 있고, 무리로 구분지어 나눈 이, 부문, 구분 또는 분류라는 뜻이며 보기로 부서가 있고, 집단으로 나누어 삼, 다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무리부, 때부, 부문부, 구분부, 분류부, 그리고 다스릴 부입니다. 다음은 깃털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개의 새의 깃털의 그림이 있습니다. 깃털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새의 깃털을 상행한 글자를 두 개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깃털의 상형자와 깃털의 상형자를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깃털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깃털우는 새의 깃털과 새의 깃털을 상형한 글자로 일 깃털 또는 깃, 날개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모가 있고, 날개가 달린 이 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린이 있고, 날개는 새가 날아가는 것을 삼, 돕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익이 있고, 오음의 하나로 써서 사, 우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궁상각치 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깃털우, 깃우, 날개우, 새우, 도울우, 우음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부는 가를부의 고으릇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리하게 지역을 갈라서 여러 고을로 나누듯이, 그래서 고으릇방을 결합했습니다.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그 무리 또는 때라는 뜻에서 무리부, 때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깃털우, 깃우입니다. 깃털우, 깃우는 새의 기세 모양을 상행한 글자로 그 깃털의 모양을 두 개를 결합해서 깃털우, 깃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